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입니다. 그 여자는 그냥 웃었을 뿐인데 그 남자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은요. 그 남자의 이 미묘한 감정의 시작, 그리고 그 남자가 점점 안달나고 애타게 되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 지인 중에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짝사랑이 아니라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었죠. 그 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신호등아, 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표현하는 거 해도 돼. 근데 순서가 있어. 그때부터 제가 이 친구에게 알려준 게 바로 선관후거였어요. 선관후거가 뭐냐고요? 바로 선관심, 후 거리두기. 직역하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후에 거리를 두는 방법이죠. 흔히들 밀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밀당이 아니라 당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처음엔 당기고 나중엔 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들은 의외로 감정에 둔감합니다. 여자 쪽에서 표현이 없으면 호감 신호를 못 읽어요. 심지어 여자 쪽에서 좋아한다는 티를 은근히 내도 에이 설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호감은 표현을 해야 티가 난다. 표현을 안 하면 관계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우리 사이는 그냥 동료나 친구로 굳어져 버리죠. 그럼 언제 당겨야 하고 밀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핵심이에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요. 너무 쉽게 얻으면 가볍게 느껴지고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거리를 두면 훨씬 더 끌리게 돼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를 때 우리의 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이론이에요. 너무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똑같이 잘 자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보다 어느 날 한 번씩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욱더 신경이 쓰이게 되죠. 이제 바로 변동 강화 스케줄이라는 이론이에요. 우리의 뇌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그 불안정한 과정에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혹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 어제 그 남자가 했던 말은 무슨 뜻이었지? 이런 지대와 혼란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당기는 시점에는 적극적인 리액션, 밝은 미소, 짧은 칭찬, 관심과 표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늘 프리젠테이션 진짜 잘하던데요. 멋있었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죠. 이 정도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은 어라,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은근슬쩍 밀기에 들어가야 하죠. 밀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거칠게 밀지 말고 부드럽게 거리감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에 이 말을 은근슬쩍 하는 거죠. 요즘 좀 외롭긴 한데 뭐 아직 누굴 사귈 생각은 없어요. 제 성격상 썸 타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땐 소개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남자 입장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하는 혼란을 유발하고 그게 곧 호기심으로 전환이 되죠. 그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그 남자는 이전보다 당신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눈이 가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질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밀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이전보다 덜 신경 쓰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자주 웃어주고 잘 맞장구 쳐주었다면 이젠 조금 덜 웃고 맞장구도 조금 덜 쳐주세요. 예전엔 당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면 이제부턴 먼저 말을 걸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행동들을 싸늘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심한 듯 시크하게. 요게 핵심이죠. 왜 이런 감정의 간극이 효과적일까요? 사람은 이럴 수도 있다는 감정이 들면 그제서야 진심이 뭔지 확인하려고 해요. 관심받는 게 당연했던 사람일수록 그 관심이 사라질 땐 당황하고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터지죠. 불안과 기대가 섞여
섞인 감정에서 집착에 가까운 끌림이 생겨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관후거. 이 흐름만 잘 지켜도 그 남자는 여러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섣부른 고백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죠. 처음엔 관심이 있는 듯 보여주고 그 다음엔 아주 천천히 물러나는 것. 그 감정의 간격 속에서 남자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진동이 그 남자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연애길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진짜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남자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드는 방법.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빠져서 호우적거리게 만드는 그 방법. 비밀은요, 남자의 아주 오래된 본능 하나를 자극한 데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게 목숨을 거는 본능. 이건 수컷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삼국지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그게 바로 수컷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오직 너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풍기 콘센트가 잘 안 돌아가요. 혼자 끙끙대며 만지다가 그 남자에게 말을 하죠. 이거 왜 이러지?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선풍기를 고쳐주면 바로 그때 반응해주세요. 오빠 진짜 똑똑해요. 어떻게 고쳤어요? 바로 이 반응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고마워요가 아니라 그 남자를 인정해주는 리액션.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남자들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만 그렇게 반응해준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남자들은 이거 어려워하던데 오빠는 진짜 잘한다. 이런 식의 비교는 남자한테 숨겨진 경쟁 본능을 자극합니다. 자존심이 으쓱해지고 여자에게 자꾸 잘해주고 싶어져요. 그런 행동이 몇 번 쌓이면 그 남자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 여자야. 이 여자는 내가 챙겨야 해. 내가 필요해. 그 순간부터 그 남자에게 여러분은 선택지가 아니라 사명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연애 초반에도 아주 잘 통하지만 사귀는 사이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그 남자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말 실수를 했을 때 하나하나 따지고 따박따박 말하는 것보다는 살짝 눈물 섞인 목소리로 오빠 사실 저 진짜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반성을 넘어서 책임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남자는 더 진지하게 듣고 더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이면 그 남자가 나를 얕보지 않을까? 너무 의존적인 사람처럼 보이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매력은요, 필요할 땐 약해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약함을 보여주는 건 의존이 아니에요. 너한테만 마음을 연다 라는 은근한 호감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에게 엄청난 특권처럼 느껴지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잘하던 여자가 자기 앞에서만 유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 남자에게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 짐이 너무 많았던 어느 날, 장바구니에 우산에 손에 들고 있는 택배까지 현관 앞에서 허둥대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 남자 동료가 옆에서 보고 말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날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가 짐을 들어줬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철수씨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현관에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그 남자에게 잊지 못할 장면이 됩니다. 그 남자는 자기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고 느끼고 그 순간부터 책임감이 생기죠. 남자들은요, 자기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감정, 남자들은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작은 부탁을 기회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남자가 그런 부탁을 무시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관계를 점검해봐야 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남자에게 자존감을 채워주는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남자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오빠는 진짜 꾸준히 하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오빠의 태도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여자를 남자는 절대 쉽게 잊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 이런 흐름들이 쌓이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여자가 없으면 나는 뭔가 허전해. 이 여자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줘.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남자는 이미 당신에게 목숨을 걸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괜히 강한 척, 괜히 쿨한 척 했던 뒤요. 사실은 너무 떨리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도 뭐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남자는요, 이 여자는 내 도움이 필요 없네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진심이 아니어도 그렇게 오해하고 한 걸음 물러서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살짝 솔직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혼자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다. 저 좀 도와줄래요? 이런 말이 오히려 남자를 당신에게 더 깊게 빠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용기 내서 약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진짜 매력 있는 여자의 기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남자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태도, 그게 결국 남자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다면 바로 오늘이 그 남자에게 첫 메시지를 건네볼 기회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 길잡이 연애 신호등이었습니다.